민간인이 달 관광을 언제쯤 갈 수 있을 것인가? 억만장자 3명을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갔다 왔거든요. 사전에 지불했던 비용이 한 사람당 우리 돈으로 따지면 700억 정도. 우주를 30분 동안 보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시켜주겠다. 닛산이 무인 월면차를 개발을 했고요. 그 현대차 기아가 달 표면을 탐사하기 위한 모빌리티 개발에 착수했다. 이제 달 탐사는 머스크만 가란 법 없을 것 같아요. 최근 현대차가 달 탐사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 탐사 모빌리티가 무엇이고 또 민간인이 달 관광을 언제쯤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오늘은요,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아람 책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만큼 정말 달달달달 거린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첫 달 탐사선 누리호, 다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고, 또 미국은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잖아요. 2022년은 정말 그야말로 달의 해이다. 두 분 동의하십니까? 2019년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최근까지는 올드 스페이스 개념으로 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우주 탐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는 지금 굉장히 많은 탐사를 누가 하냐? 그냥 민간 기업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달 탐사하는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것만 토탈 20개국이 달 관련 프로젝트가 106개쯤 있어요. 너도 나도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 돈을 써야 됐잖아요. 근데 이런 개발, 연구 이런 데에는 필연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데 이제 그런 자금들이 아마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움츠러 있었던 그런 연구들이 또 올해 들어서 조금 더 풀리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이제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이제 떠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155만 킬로를 어제 통과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구 달 방향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반환점 넘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반환점, 기간적으로는 반환점 아닌데. 기간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예. 제일 멀리 그렇죠. 있는 곳을 찍고 다시 그렇죠. 돌아오고 있는 길이군요. 지금 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얘가 현재까지에 있는 관성력 가지고 아주 느린 속도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 궤도에 들어오면은 달의 이제 회전 속도가 이제 달을 캡처링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이제 달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기에는 이동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 잘 이동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상 가동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번이 좀 무산되는 이유를 조금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왜 1969년에서 72년 사이에는 저렇게 우주인이 12명이나 달을 밟고 왔는데, 아니 똑같은 걸 50년이 지났으면 기술이 엄청 발전했으니까 그냥 눈 감고도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아폴로 진짜 갔다 왔냐. 그래가지고 그 음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폴로 다 사기다. 그림자가 이상하다 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깃발이 막 그래서 이제 흔들린다. 지금 그런 네.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달 탐사선이 궤도선이 가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예를 들면은 월면차라고 그래서 그 월면차를 운영하다가 버린 거 그거 달에 그냥 있어요. 인류의 달에 있는 유산이다. 그래서 유산으로 등록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주법에 어긋난다. 우주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는 누구의 자산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통일 그 조약이 있어요. 1967년도에 한 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얘가 로켓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현재 인간이 만든 현재까지는 로켓 중에 제일 큽니다. 달에 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에 흥미를 가지고 발사를 하려고 하고 이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희귀 자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만 해도 꿈의 에너지로 알려져 있는 헬륨-3, 또 히토류 이런 희귀 자원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헬륨-3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수백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히토류도 전기차용 배터리 요즘 한창 핫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 우주에 있는
있는 자원 개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의 관점에서 그렇죠. 좀 보기 시작한 네. 거군요.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달의 매력 세 가지를 키워드로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달의 매력. 글쎄,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달에 가려고 하는가? 굳이 달이 아니고 지구의 여러 가지 기원이라든가 탄생을 추정하기 위해서 달을 탐색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연구 본능.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가 궁금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우주에서 대표되는 그 행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도 이제 일반 우주하고 달리 또 다른 중력은 있어요. 우리 지구 중력 한 6분의 1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도도 높을 때는 뭐 한 130, 40도까지 올라가고 낮을 때는 영하 한 150, 6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차원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인 건 아까 얘기한 경제적 가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그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을 거다. 지금 현대차도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이제 달에 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죠. 얼마 전 좀 의미 있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현대차 기아가 달 표면을 탐사하기 위한 모빌리티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인력을 뽑는 공고가 바로 이제 떴습니다. 어떤 인재를 찾나요? 일단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먼저 보자면요. 이 달 탐사 모빌리티를 기획, 개발하는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내외 기관 또 내부 조직들이랑 협업해서 이 기획, PM, 개발 이런 업무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직군을 뽑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영어 회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굉장히 실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요. 이 R&D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경험한 경력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대 조건. 우주항공이나 기계, 시스템 공학 부문 전공자 혹은 성공했던 이 우주 시스템 관련해서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 혹은 극한 환경의 모빌리티 개발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경력자 우대네요. 그렇죠. 어우, 저는 이거 100%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대차가 이제 우주 사업에 신호탄을 보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너도 나도 이제 달 탐사를 가겠다. 제가 현대차 출입이다 보니까 예.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달 탐사 모빌리티 프로젝트가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서 이제 기업 측에 문의를 넣어봤는데 아직은 기술 개발의 논의 중인 단계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모빌리티가 언제쯤 개발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 그거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윤곽이 뚜렷하게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교수님 조금이라도 좀 뭔가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완성차 업계에서 달과 관련된 뭐 모빌리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월면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차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닛산이 무인 월면차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토요타가 지금 나사하고 그 월면차 개발을 위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완성차 업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뭐 아우디라든가 뭐 BMW 뭐 다 뭐 GM 뭐 포드 이런 회사들 현대 이런 회사들이 다 화석 연료로 이제 움직이는 차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대표적인 전기 구동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민간인들이 달나라 관광을 갈 수 있는 시대는 과연 도래하겠는가? 참 어려운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고는 보지만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곳에서 예측한 자료들을 보니까 어쨌든 향후 10에서 20년 안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정말 중요하죠. 상업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너무 비싸면 사람들도 안 갈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잖아요.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연구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을 한번 추산을 해본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년간 이제 우주 관광을 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335명 정도부터 최대 한 58,340명 정도다. 라고 추산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차이가 큰데 이제 이 이유가 워낙 이제 그 기업마다도 비용을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에 제일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 다음이 중국, 유럽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달 관광 혹은 우주 관광이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재 고객이 그렇게 있는 걸로 보아 일단 비용, 안전성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잘 갖춰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달 관광 사업에 진출하겠다 공언한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유명한 업체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2018년에 달 탐사용 유인 우주선인 스타쉽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사고들이 조금 이제 생기면서 이게 조금 계획의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2019년에 달 착륙선 블루문을 공개했던 블루 오리진도요. 이 달 관광 분야에서 스페이스X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민간 기업들이 지금 꽂혀 있는 달 관광 사업에는 또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광이라 하면 우리가 가서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또 놀기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기업들이 꽂혀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주를 찍고 오는 형태, 우주에 내가 나가봤다 하는 형태의 관광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코로나 때 그 해외 못 가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보고 온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맞아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두 기업 말고도 총 이제 한 3대 기업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페이스X, 뭐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이렇게 세 개 업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업체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조금씩 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갤럭틱은 지구의 대기권을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주도 눈으로 좀 보고 지구의 모습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제우주정거장까지는 가봐야지 이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우주정거장의 생활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해보고 돌아오는. 또 관광이라는 거 중심으로 보면 사실 이게 뭐 언제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민간 우주 여행사가 작년에 문을 열었어요. 로켓 브레이크스라는 회사인데 우주 관광 상품을 판매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제공한다고 하는 게 우주선 예약을 비롯해서 뭐 식사, 숙박 그리고 우주 여행을 위한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것이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달 관광을 간다. 향후에 아주 먼 미래에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현재로 봐서는 달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비행체가 뭐냐면 스타쉽이에요. 이제 이 스타쉽만 되면은 우주 여행도 가능하죠. 달 여행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기술적으로 일단 가능하면은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아마 제가 생각엔 달 여행한다 그러면 건강 검진을 한 3일쯤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예, 싹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주 관광 상품들을 기획하고 있는 업체들은 얼마쯤이면 갈 수 있다고 하나요? 요게 돈의 문제입니다. 예. 10년 전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10년 전이요? 네, 기사 서치를 하다가 달나라 여행 갈 수 있는데 가격이 경합.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비용은 1인당 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환산했을 때 8,117억 원에 이른다. 그럼 8,117억 원, 10년 전입니다. 읽기도 힘들어. 예. 2인용 달 탐사선을 타는데 두 사람이 탑승했을 때 예상 비용은 15억 달러다. 그럼 이게 10년 전 기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게 또 업체별로 차이가 좀 크기는 한데요. 이 엑시엄 스페이스가 올해 4월 달에 억만장자 3명을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갔다 왔거든요. 네, 일단 일정을 보자면 원래 이들의 일정이 열흘 동안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체류하는 일정이었는데 약간 지구의 기상이 좀 악화가 되면서 실제로는 한 17일 정도 우주 공간에 있었다고 해요. 득받네요? 네, 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까 멘탈 문제 말씀해 주셔서 네, 근데 이 억만장자들이 사전에 지불했던 비용이 한 사람당 약 5,5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700억 정도. 700억. 그러면 예전의 가격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조금 더 저렴하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주를 찍고 오는 이런 기업들, 준궤도 이 여행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한국 돈으로 약 2, 3억 원 정도? 네, 2, 3억 원 정도예요. 원래 많이 기준이 높아지셨네요. 원래- 그래서. 버진 갤럭틱하고 블루 오리진에서 제안했던 가격이 2억 달러였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2억 달러면은
누구나 다 100km 고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 정도 해서 우주를 30분 동안 보고 지구도 보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유, 오늘 이렇게 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달 탐사선부터 우주 관광 사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보니까 온도, 뭐 습도, 햇빛 이런 날씨들도 문제고 수만 가지의 그 부품들이 기술들이 한 번에 짝 하고서 완성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게 우주 탐사였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은 영역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이 화이트 스페이스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아마 도전을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달에 가서 또 놀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달 탐사의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 이왕이면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쾅쾅쾅 찍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